자, 이어서 모닝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정 전 보셔야 될 6가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야별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또 한국전력과 관련된 또 악재가 있습니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고요. 또 항공주가 드디어 좀 성수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수혜를 얻을 수 있게 될지도 보고 마지막으로 초록뱀 미디어와 같은 개별적인 소식들, 인수 계약들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들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6가지 소식들인데요. 오늘도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대책이 좀 속도가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 측에서 배터리 제조사 공개 그리고 과충전 제한에 무게를 두면서 오늘 이 국무조정실의 주관을 차관급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전채가 2달 만에 3조 6천억 원이 넘게 늘었는데요. 2028년까지 40조를 갚지 못한다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해상운임이 다시 한번 치솟고 있는데 이 수출 기업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운임 지수를 보시면 4월 대비 2배가량 오르는 모습인데요. 물류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전통적인 성수기인 3분기에 들어선 여객과 물동량 관련된 소식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은 실적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2분기 영업이익 181억 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전년 대비 62%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 역시나 같은 기간 24%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모펀드 큐캐피탈이 초록뱀 미디어의 지분 1,800억 원의 인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식을 받게 된다면 최대 주주에 등극하며 지분은 39.33%까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공포증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환경부 차관의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및 지하충전소 화재 관련 안전 이 관계부처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어제 회의에서는 지난 1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대응 방안들이 함께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가 열리는데요. 다음 달 초에 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틀을 잡을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9월에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정부나 업계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선별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 관계자는 당장 시행이 필요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고민이 더 필요하고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줬습니다. 이뿐 아니라 완성차 업계 내에서도 이 전기차 배터리가 어느 제조사인지를 좀 밝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선제적으로 현대차가 공개한 가운데 외국 자동차 업계들이라든지 기아까지도 이런 움직임들이 번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모 그린텍이나 한컴 라이프케어, 신진SM, IM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어제 시간외에서 공통적으로 올랐다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어제 오후장에서도 폭발적인 시세를 냈던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진SM도 시간의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아모 그린텍 역시나 부각되면서 8,96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채 발행을 재개한 지 2달 만에 3조 6천억 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전이 현재 부채로 버티는 상황인데 한전채 발행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렸던 조치도 2028년에는 종료될 예정인데요. 한전이 2027년 말까지 40조 2,600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이 6월 14일 이후에 총 5천억 원을 한전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 11일 이후 9개월 만에 채권 발행을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5일까지는 3조 6천억 원의 한전채가 시장에 쏟아졌고 이에 따라 한전의 사채 잔액은 75조 3천억 원까지 됐습니다. 이 한전의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규제가 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한전채 발행 한도가 턱 밑까지 차오르자 지난 2022년 말 미봉책으로
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차에 대한 발행 한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87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한도도 거의 다 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 한도를 5배로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분 자체가 현재는 12조 3천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일시적으로 높였던 한전체 발행 한도도 일무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줄어든 발행 한도에 맞춰서 한전체에 대한 이 잔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디폴트 우려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체크해 보시면서 현재 부채 상황이 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글로벌 해상운임이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해상운임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주 대비 78.78포인트 내린 3,253.8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5주간의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4월 3일 이 1,745.43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85% 이상 높은 수준으로 해상 운임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해상 운임이 중동 리스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출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익성이 실제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지출했던 물류비가 7,145억 3,5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LG전자 역시나 최근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해상운임 비딩 결과 컨테이너당 해상운임이 지난해 동기 대비 58% 상승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운임지수의 상승폭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수출 기업들의 우려감을 좀 당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자기업들뿐 아니라 타이어 업체들도 수출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규모가 큰 기업들은 해외 생산 비중 확대 등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피해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해상운임 역시나 수출 기업들의 리스크로 살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공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성수기를 지나치면서 반등 모멘텀에 대해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이 항공 운임주들은 대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휴가철을 맞아서 여객 수요가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우려하던 급격한 운임 하락도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된 것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는 지난 6개월간 무려 10%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여행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었지만 계속해서 이 고유가나 강달러 기조 그리고 항공 비수기인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염려가 주가를 누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통적인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3분기에 진입한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여객도 상당량 증가하고 있고요. 물동량까지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여객 수요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송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쟁이 심화되면서 운임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들도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주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같은 항공주들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 기업 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에 따라서도 종목 장세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다량의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이 좋았던 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180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1,437억 7천만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24.3%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기 기준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반기 누적 매출액만 2,693억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318억 2,4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이 전반적으로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고객사의 일본과 미국 등의 해외 진출에 따라서 수주가 증가했고 글로벌 고객사로 확대됐다는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 미국과 중국 쪽의 법인의 매출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 법인인 코스메카 차이나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정도 집계가 됐고 영업손실은 1억 원이 나게 됐고요. 미국 법인인 잉글우드랩 역시나 별로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코스메카 코리아 자체는 시간에서 또 좋은 모습을 기록하긴 했었지만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잉글우드랩의 경우에는 시간에서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6% 상승했는데 잉글우드랩은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시장이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드라마 올인과 추노, 나의 아저씨 등을 만든 콘텐츠 제작사 초록뱀 미디어가 사모펀드 큐캐피탈 파트너스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어제 시티프라퍼티가 보유하고 있는 초록뱀 미디어 주식 961만 6,975주를 큐캐피탈 파트너스의 2021 QCP 제15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1,80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식을 넘겨받게 된다면 큐캐피탈 파트너스는 초록뱀 미디어의 지분 39.33%를 갖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초록뱀 미디어는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거래소 측에서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를 신청한 상태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살펴보시면 이 관련된 원영식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아직 거래되고 있는 시티 프라퍼티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